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캡스톤 설계 목요일 5, 6, 7교시 제1조 나아가기조의 캡스톤 결과 발표를 맡게 된 조장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얼리얼 엔진에 기반한 비대면 다중 접속 프로토타이핑 및 BIM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현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팀원 김태원, 홍기윤, 한상혁, 임준원, 공병찬, 그리고 캡스톤 지도교수 김상진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진행하며 본론은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서론입니다. 우선 개발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서 스터디 모델링, 모거, 프로토타이핑 등의 작업에 있어서 대면이 중시되었는데, 비대면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작업의 진행 및 프로세스의 과정 전체에 큰 차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현대의 다중기업의 사회업 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서로 상호 협업해 진행하는 코퍼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코퍼레이팅에서도 비대면이라는 것은 굉장한 안 좋은 변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토타이핑에서 큰 해결을 하기 위한 다중 접속 프로토타이핑 플랫폼 구현을 하는 것이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실시간, 비대면, 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며 얼리얼 엔진 4의 기능을 이용해 프로토타이핑 작업물의 실사화 및 관련 정보 모델링을 구현하는 데 특화되었습니다. 관련 기술 현황입니다. 우선은 트윈모션, 루미언 등의 렌더링 프로그램입니다. 3D 렌더링이 사실적인 실기가 특화되어 있으며 얼리얼 엔진보다 훨씬 구성이 간편하고 좀 더 사실적인 그래픽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 접속 및 협업, 회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기능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드인 정보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도면으로 작성된 건축물의 3D 실체화 및 그에 관련된 여러 메타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협업 기술을 제공하는 하나로 통일된 모델링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건축에 특화되어 있고 또한 건축 산업에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일반인이 접목하기 어려우며 또한 프로토타이핑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루테크 등의 BIM 특화 전문 프로그램 생산도 마찬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다중접속 콜라보 플랫폼 구현을 위해서 시스템 구성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의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얼리얼 데이터 스미스로 파일을 받아오고, 얼리얼 엔진에서 데이터 스미스로 받아온 파일을 여러가지 요소를 취한 다음에 그로 만들어진 것들을 얼리얼 멀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여러가지 사용자들과 함께 다중 접속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함께 시연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드웨어 구성도입니다. 프로젝트 오너가 회의실 서버를 구성하게 되고 참여자가 그 회의실에 접속하는 기본적인 다중 접속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도와 같습니다. 핵심 구현 요소입니다. 얼리얼 멀티플레이 프레임워크와 얼리얼 캐릭터 컨트롤러로 구현되었는데, 얼리얼 멀티플레이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구성 요소를 작동하는 얼리얼 엔진 내에서만이 프레임워크입니다. 노드.js 등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및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구현 요소 없이 얼리얼 멀티플레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모두 서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포트를 열거나 서버 자체가 데디케이트 서버를 통해서 연결한다는 등과 같은 여러 부가적인 조치만 취한다면 간단히 네트워크 서버를 통한 다중 접속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중 접속 구현에 특화된 얼리얼 캐릭터 컨트롤러를 통해 여러 부가된 기능을 쉽게 서로에게 패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차적인 캐릭터가 움직이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 동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용자들이 직접 하는 여러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하여 타인들이 직접 보고 거기에 개입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유모드, 보행모드, 사진 찍기, 메모하기, 파일의 엑스레이 매트리얼을 바꾸어 반투명하게 만들기 등등의 여러 고급 기능, 시연에 특화된 고급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다중 멀티 플랫폼 구현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유저에 입력하는 부분과 호스트 생성, 세션에 참가하기, 로컬 세션 생성이 있습니다. 우선 호스트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호스트 세션으로 누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리 구현된 레벨 내로 저희가 이제 진입하게 되며 제가 이제 호스트의 주인이 됩니다. 네, 다음은
멀티플레이로 구현된 다른 사람의 서버에 대해서 입장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션에 참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세션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세션 검색에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션이 서버 목록이 생성되는 경우는 해당 서버에 들어가도 되지만 만약 서버에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아 여기서 보여지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한 내부 환경에서는 바로 미리 서버를 생성했던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해당 사람의 움직임과 저의 움직임 또한 같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접속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간단한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모하기 그리기 기능입니다. 여기 준원씨가 간단하게 메모하는 기능을 활용할 것인데요. 플레이어 카메라에 있는 포인터를 마우스와 동기화하여 해당 마우스 움직임을 플레이어 카메라를 기준으로 포인터의 움직임으로 동기화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그림으로 나타내진 선들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게 구현하였고 해당 요소를 지우거나 또는 추가로 그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다시피 나아가기라는 글자를 추가하고 지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스크린샷 모드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현재 플랫폼 내부에서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캐릭터가 움직여요. 적절한 뷰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여 화면을 스크린샷 찍어 적정한 경로 위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포인터 기능입니다. 포인터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사물을 가리키거나 지정하거나 혹은 그 사물을 직접 움직이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준원씨가 가리키고 있는 화면의 클릭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팝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팝인된 물체는 그 물체의 액터 전체에 윤곽선이 떠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지 직접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와 같이 생긴 어떤 반투명한 파란색 매트리얼을 만들어 놓고 해당 매트리얼을 지정된 물체의 매트리얼로 교체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해당 물체의 매트리얼을 바꿔서 마치 엑스레이처럼 해당 물체를 관통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준원씨가 선택한 물체인 이 흰 벽체가 통째로 반투명한 물체로 바뀌게 되면서 건물 내부 그 다른 오브젝트의 내부를 관통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자 기능입니다. 자아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의 카메라 위치에서 이 마우스 포인트 클릭을 이용해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를 배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약 3m, 약 5.62m와 같은 길이관념의 자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배치된 자는 옆에 있는 준원씨가 배치한 건데 타인이 제가 직접 볼 수 있죠. 이러한 배치된 자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개념, 스케일감에 대한 개념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시사항을 가리키거나 설명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얼리얼 데이터 스미스를 통한 건축 정보 모델링 구현입니다. 얼리얼 데이터 스미스는 우선적으로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다양한 3D 프로그램 및 산업 기반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이를 통해 스트림볼 스케치업의 3D CAD 데이터를 얼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여 여러 조정을 가하면 이러한 실시간 뷰로 렌더링을 하여 마치 사실적인 그래픽을 곧바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케치업과 같은 3D 모델링 파일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데이터 스미스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올 때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넘어오는데요. 이는 스트링 기반의 데이터로 정리되고 얼리얼 엔진은 해당 하나로 통일된 스트링 데이터의 여러 내부 데이터 셋의 글자들을 보고 이와 같이 인위적인 데이터 테이블로 구성하여 표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러한 건축정보 모델링 기능에 대한 구현에 앞서서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액터입니다. 얼리얼 엔진 정령의 오브젝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캐스트입니다. 레이캐스트를 활용하여 3D 뷰포인트를 그래픽을 렌더링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의 레이캐스트는 관성 추적이라고 부릅니다. 우측에 레이캐스트 활용 사례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우선 사람의 모델링 앞에 부착되어 있는 레이가 오브젝트에 닿게 될 경우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구현을 레이캐스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주도형 설계입니다. 에픽게임즈가 제시하는 데이터 주도형 설계는 게임의 핵심 알고리즘을 다루는 변수, 상수 또는 알고리즘 자체를 외부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얼리얼 엔진의 독특한 설계 방식은 CSV 및 구글 시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주도형 설계를 활용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및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전문 정보들을 CSV 파일로 이용해 데이터 주도형 설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정보 모델링의 구성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냉방부하 계산을 구현할 때 여러가지 방 정보와 단열재 정보, 날씨 정보는 기본적인 3D 모델링 및 CAD 데이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메타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구현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현을 위한 메타데이터들은 사람들이 CSV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임포트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방부하 계산식인데요. 여기서 CSV 파일로 추가 임포트된 전문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냉방부하는 전체의 합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 1사 열부하 계산이 문제입니다. 유리창만 골라서 1사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데 1사 면적은 1사 광이 닿는 면적이 핵심이기 때문에 1사 광이 닿는 면적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1사광 면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한 광선 추적을 활용한 벽체의 실시간 일사량을 계산하는 구현 방식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체에 여러가지 단위 면적으로 체크 표시처럼 배열되어 있는 레이캐스트들이 발사됩니다. 여기서 레이캐스트들이 대부분이 벽체에 닿게 된다면 해당 벽체는 거의 일사에 완전 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레이캐스트의 선들이 닿지 않을 때마다 해당 레이캐스트의 선들은 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오브젝트에 닿았다는 것이고 그 오브젝트가 벽체에 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오브젝트가 그 벽체를 가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상화를 통해 태양이 해당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얼마나 드려지고 일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러한 단위 면적을 통해 배치된 여러 가지 개수의 레이캐스트 선들이 개수를 세는 것을 통해서 유사 일사 면적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선 추적을 활용한 냉방부하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방 시뮬레이션 구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냉방 시뮬레이션은 해당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간단하게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방 하나를 구현하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위에 있는 이 카메라들이 앞서 말했던 많은 레이캐스트들이 부착된 오브젝트들이고 해당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이 건물의 일사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 출력창을 확인해 보시면 단축키 입력 시 유리창의 실시간 일사 면적과 냉방부하 총합, 가격 총합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현이 되었다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되는 실제로는 해당 건물은 일사를 전체를 다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 이 건물의 앞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질동적으로 가려졌고 위에 있는 레이캐스트를 구현한 카메라들이 배치 또한 일사, 즉 태양광이 비추는 것과 같은 각을 이루도록 오브젝트가 배치되도록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림자가 지도록 막았다면 실제로 유리창으로의 일사 면적의 일사량은 0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0이 되었기 때문에 일사에 대한 열 부하값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리창 실시간 일사 면적이 0으로 되어 있고 냉방부하 총합 또한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서 계산되어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리얼 엔진의 사실적 시각화와 방금 보여드렸던 다양한 정보 모델링 기능의 구현 가능성을 통해 프로토타이핑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